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5가지 종류의 5포인트, 5포인트 신뢰 건설법,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 정말 필요한가라고 하는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또 믿음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시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어야 되고 또 신뢰받고 또 신뢰를 주고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성립에 3가지 조건이 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느냐? 아는 사람. 일단 첫째는 아는 사람과 관계를 만드는 건 기정사실이겠죠.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마 많은 것을 함께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면 첫째는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건 기정사실이고 신뢰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발전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많은 분들이 착한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 여러분들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것만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착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착한 사람, 어떠한 것이 정말 착한 사람일까? 착한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또는 성실한 사람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사기꾼들 보면요. 사기를 치는 그 순간 전까지 보면 엄청나게 성실합니다. 약속 시간 지킬 겁니다. 옷 매무새한 거면 모든 것이 아마 약속 시간 지키고 전화하는 거 정말 성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사겠죠. 그러면 성실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말 잘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괜히 어떤 무대 위에서 스테이지 위에서 말 정말 잘하는 사람 보면 괜히 신뢰가 갑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군가를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신뢰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신뢰 속도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보면 성품과 역량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느냐, 능력이 되느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역량. 아무리 착한 사람도 빌려간 돈을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했으면 아무리 착해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 때 환경에 대해서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그 말을 지켜내지 못하면 약속한 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말로 뱉은 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 성실하다, 그거 플러스 말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결과도 필요하다라고 스티븐 코비는 신뢰 속도라고 하는 책 속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기대감이 있을 때 신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생각 언제 합니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신뢰를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길 가는 사람하고 전철을 탑니다. 버스를 탑니다. 옆에 앉은 사람 신뢰하고 말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 없겠죠. 왜?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생각할 때는 나는 저 사람에게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신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기대라는 2가지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믿을 때는 내가 의존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감에 의존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저 사람은 해낼 수 있겠지,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지켜낼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의존을 하게 됩니다.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기대감에 대해서 책임감으로 대답을 하고 있을 때 신뢰는 유지되고 더욱 그 신뢰도는 성장시킬 수가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의 기대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책임감이 맞부딪혀서 박수 소리가 날 때 그 신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박수를 쳐줄 수 있을 때 신뢰도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자녀들하고 또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하고 직장에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신뢰도를 내가 높여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미국에서 또 한국의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신뢰 건설법. 한번 첫 번째가 뭐냐? 기대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치는 각자 다룰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대치가 정확히 이해되었을 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분한테 방을 좀 치워라 하면 엄마가 말하는 방을 좀 치워라와 그 아이가 이해하는 방을 좀 치워라는 기준치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애는 방을 다 치웠대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방을 안 치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간의 결과의 기준치가 다르다가 보니까 둘 다가 불만족한 아이 입장에선 방을 다 치웠는데 혼이 났습니다. 엄마 입장에선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기대치가 정확히 파악을 하자. 서로가 원하는 결과가 뭔지 정확히 그것을 파악을 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투명성입니다. 책임 목록과 기대 목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기대하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전달하라. 엄마가 방을 치워라. 네, 그 기준치가 서로가 달랐다라고 하면 아이를 보고 뭐라 그럴 것이 아니고 엄마가 이 얘기는 방을 치워라는 책상에 정리하고 먼지 닦고 바닥에 떨어진 옷 빨래통에 넣고 빨래통에 넣고 침대 정리하고 그것을 해다오. 그렇게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정확히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이 입장에서 반대로 엄마가 방을 좀 치워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그러면 어머니 제가 책상에 있는 책 정리하고 먼지 닦고 바닥에 떨어진 옷 빨래통에 놓고 그 다음에 침대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 보고 빨래 좀 걷어줘 그럽니다. 남편은 빨래를 걷어서 소파 위에 놓습니다. 또 싸움을 합니다. 빨래 좀 걷어줘 달라 그랬더니 소파에다 던져놨다고. 남편의 입장에서 빨래 좀 걷어줘라고 하는 의미는 빨래를 걷어서 집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다. 그래 부인 입장에선 빨래 좀 걷어줘 하는 내용은 뭐예요? 빨래를 걷어서 잘 개놓으면, 아니면 또 어떤 부인은 옷장에 넣어주는 것까지 기대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기대하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행동하기 전에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기대치가 어긋나서 결과의 기준치가 어긋나서 서로가 오해 아닌 오해, 그것을 통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는 없을 겁니다. 5가지 포인트 신뢰 건설법. 첫 번째, 기대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자.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잦은 싸움 이것만 잘 하셔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2번째, 신뢰 건설법.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학교에 있는 거, 태권도 학원에 가야 할 시간에 태권도 학원에 있는 거, 부인이 남편이 직장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에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할 것에 있는 것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부부간에도 자녀가 볼 적에도 우리 엄마는 지금 집에 있겠지,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퇴근해서 오시겠구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2번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상대방을 상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상상을 안 합니다. 집에 늦게 오네? 올 시간이 됐는데 지금쯤 어디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디 갔지? 우리 파트너가 와야 되는데 어디가 있을까? 그러한 상상이 많아지게 되면 오해가 많아지고 오판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불신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을 상상하게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예를 들어서 파트너끼리입니다. 부부끼리입니다. 내가 5시까지 갈게. 그러면 5시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언제 올까? 상대방을 상상하게 하는 것, 신뢰를 깨어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해와 오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퇴근하기 전에 전화합니다. 나 지금 5시까지 집에 갈게. 6시까지 갈게. 어차피 갈 거지만 말을 하고 가는 겁니다. 파트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점심 먹기로 했지. 나 지금 11시인데 나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면 그것을 듣고 있는 반대편은 이것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분은 말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신뢰를 높이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부터 청소합니다 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예. 나 지금부터 뭐 합니다? 공부합니다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한 대로 하네? 신뢰, 그것을 건설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자. 예측 가능한 사람, 예측 가능한 환경은 평화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라는 커피숍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가 거의 망개가능해서 살려내면서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지 말고 문화를 팔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스타벅스의 커피 맛은 똑같아야 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집이 있어요. 근데 그 맛집이 갈 때마다 음식 맛이 달라요. 그거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거? 신뢰가 안 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식당도 그렇고 커피숍 하나도 그렇고 갈 때마다 커피 맛이 바뀌면 분위기가 다르면 어떻겠어요? 스타벅스를 간다? 어디를 간다고 할 때 그곳에 가면 이런 분위기, 이런 커피 맛, 그 예측 가능한 환경,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물며 한 인간인 나도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전혀 다른 그러한 신뢰도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신뢰 건설법, 용서의 힘을 먼저 키우는 겁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옳다. 정확히 말하지 못한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내 잘못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에게 방 청소 좀 해. 그랬더니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못한 그 아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말하지 못한 내 잘못일까요? 그러한 것처럼 그런 것을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다고 해놓고 내가 원하는 기준치에 못 왔네? 그런 성급한 판단 하시지 말고 용서의 힘을 키워보자.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신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걷어내는 힘을 지칭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방 청소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일단 출발은 용서로 시작합니다. 그래? 괜찮아. 용서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자는 용서하는 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용서를 받는 사람은 용서를 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용서를 받는 위치에 있는 보다 용서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점점 더 신뢰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용서받으려는 상대의 행동보다 용서하려는 내 행동으로 용서의 힘은 축적할 때 나는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자세, 그러한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나는 과연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 작은 것 하나만 봐도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으쌰으쌰 하고 너 두고 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어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그릇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신뢰를 받기 원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먼저 신뢰한다. 내가 용서를 받기 원하면 누군가를 먼저 내가 용서한다. 내 그릇의 크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릇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따귀를 때려요. 그러면 달라붙어서 같이 막 이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따귀를 때려요. 아이고 오늘 액땜 했네. 미친놈. 액땜 했네. 오늘 하루 괜찮을 거야.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전혀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 건설법 네 번째입니다. 자신과의 신뢰도를 높여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을 수 있으세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하지 마라. 여러분 사기 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기칠 수 있도록 내가 욕심을 가진 게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결과든 스스로가 만든 결과입니다. 아, 내가 만든 결과다. 내 잘못이다. 내가 판단 미스했다. 내가 분석을 제대로 못했다. 예, 열린 자세로 나의 진짜 동기, 내가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장님이 됐었던 건 아닐까? 나의 진짜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고 인정하자. 그래야지만 교정이 가능합니다. 남의 탓을 하고 있으면 절대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탓을 하고 있어야 내가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에서 부정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정을 하기 위한 내 탓을 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러한 개념 속에서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바, 나는 나에게 원하는 게 뭐다? 나는 어떤 모습의 인간이 되고 싶다. 나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사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나의 자녀가, 내 주변 사람들, 이웃이,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하는 바를 먼저 분명하게 하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나 스스로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분은 음식 잘하는 거 그거 잘하십시오. 여러분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 직장 생활이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먼저 성과를 내십시오. 남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림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성과를 내라.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 눈치를 보다가 보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성과를 못 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현재 이 시간에 나한테 주어진 것, 나한테 중요한 것, 그것을 먼저 이루어냅니다. 모든 것은 나하고의 약속입니다. 나 스스로가 한 약속을 지켜라. 내가 내 인생의 운선이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보니까요, 예, 우리 권영주 사장님이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권영주 사장님하고 우리 내일 점심 먹어요. 내일 12시에 점심 먹어요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제가 권영주 사장님하고 약속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내일 12시에 나는 권영주 사장님하고 점심을 먹을 거야 라고 나는 나에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남하고 약속하는 일은 한 번도 없을지 몰라요. 내가 나하고 약속합니다. 우리 주말에 어디 우리 식구들끼리 여행 가자? 식구들하고 약속한 겁니까? 내가 나하고 약속한 겁니다. 모든 것은 나하고의 약속이다. 내가 중요한 나하고의 약속, 내가 그거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나 하나밖에 없다. 나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하고의 약속, 내일 12시에 권영주 사장님하고 점심 먹는 거 나는 나하고의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다른 차원의 생각, 자신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숙한 판단 기준을 가져랍니다.
핑계를 대지 말아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버스가 차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밀립니다. 여러분, 늦었으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 다시 안 늦겠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지. 차가 밀렸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밀리는지요? 그러한 핑계를 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저 양반 오늘도 또 차 밀렸겠네. 여러분들의 신뢰는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판단 기준을 높여보자. 판단 기준을 높여보자. 그 의미 뭡니까? 수사관이 되지 말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수사관이 되지 말고 리더가 되자. 옳고 그름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 잘 본다고 했는데 아이고 시험을 제대로 못 봤네요. 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시험 못 봤어? 라고 하는 그런 기준 말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갖고 논의하자. 파고들지 말고 옳고 그르고. 여러분 그거 아무리 따져본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러이러한 결과 나왔습니다. 서로 인정합시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성장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논의할 때 여러분들은 미래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미래 속에서 신뢰는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현재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현재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 위치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위치였었습니까? 미래를 함께 해보자. 현재는 이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한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저는 이거 할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신뢰를 높이고 저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공부 진짜로 하고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바라볼 때 함께 만들어가는 그 미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나아갈 때 그런 판단 기준 속에서 더 신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붙잡고 너 이거 잘못해서 너 왜 저랬니?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 반대로 나에게 그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히려 나보고 그래요? 그런 결과 만들어졌네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더 신뢰할 수가 있겠죠. 신뢰보다 책임이 우선된다. 여러분 아무리 신뢰가 많아도 책임이 없으면 어차피 다 무너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와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으면 신뢰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도 살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는 10계명이 필요했을까? 자, 빨간불을 지나가는 자동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빨간불은 서야 되는 거니까 다 씁니다. 그러면 빨간불을 지나가며 이러이러한 벌금을 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필요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모두 다가 책임을 다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믿네 못 믿네 그러한 대화조차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 그거 이전에 과연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의 한 소속원으로서, 사업자로서 나는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여러분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신뢰라고 하는 것도 논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에는 믿음과 기대라는 두 가지의 가치 기준이 있다. 신뢰를 하는 사람은 기대에 의존을 하고 신뢰를 받는 사람은 책임으로 대답할 때 신뢰는 유지되고 더 고취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런 말 합니다. 진정한 신뢰의 목적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닥친 위험을 어떻게 지혜롭게 함께 관리할까? 그래서 신뢰가 필요하다. 해밍웨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번 신뢰해 보는 거다. 여러분 주변 사람 먼저 믿으십시오.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신뢰는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용서 먼저 한다. 내가 먼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된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기대치 서로 정확히 파악하자, 정확히 이해하자. 예측 가능한 사람, 용서의 힘을 먼저 키우자. 자신과의 신뢰도를 먼저 높인다. 누구 남하고 약속하는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나하고의 약속이다. 그거 지켜보자. 그리고 좀 더 성숙한
판단 기준, 그거 한번 가져보자. 여러분, 이런 5가지 5포인트 신뢰 건설법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신뢰는 현재의 평화와 발전적인 미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있고 그 믿음이 유지될 수 있으면 평화롭겠죠. 싸울 이유가 없겠죠. 기분 나쁠 이유도 없겠죠. 현재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가 있으면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지켜, 저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용서를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판단 기준이 그저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다르다.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미래는 엄청난 그러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단순한 것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에 자녀들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한 각자의 조직 속에서 그것이 사업체가 됐던 직장이 됐던 교회가 됐던 어디가 됐든지 간에 또 다른 모습의 관계십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5포인트 신뢰 건설법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러한 시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보시면서 혹시 지금 이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 요 화면 한번 스크린 캡처를 하시던가 아니면 찍으시던가 해서 한번 노력해보는 그렇게 해서 정말 신뢰를 더 공고히 다져나가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친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또 한 달쯤 뒤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성숙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녹음이 됐고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